자, 멘델과 완두콩 이야기 잘 보고 왔나요?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하는데, 자손이 부모를 닮는 유전 현상에 대해서 19세기에는 부모의 형질이 그냥 물감처럼 섞여서 자손에게 전달된다라고 믿는 혼합설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물감에서 파란색, 빨간색 섞이면 보라색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이 멘델이었는데요. 이 멘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거쳐서 그 유전 원리를 밝혀냈죠. 그 유전 원리를 우리가 바로 공부하기보다는 이 멘델이 밝혀내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직접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영상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따로 한 시간을 멘델에 관한 이야기 알아보기로 계획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영상 보고 온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레고르 멘델 아저씨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요. 멘델의 본 직업은 수도사라고 영상에서 나왔죠. 그레고르 아저씨는 완두를 재료로 해서 유전에 관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멘델의 법칙을 발견하였는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멘델의 법칙은 멘델 아저씨가 붙인 이름은 아니죠. 그죠? 본인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한 식물 잡종에 관한 실험이라는 논문은 그 시기에는 크게 이슈가 되진 못했어요. 하지만 멘델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대에 인정을 받게 되고, 처음으로 유전에 관해서 그 진중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듣기평가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멘델의 본 직업은 수도사였죠. 그죠? 그리고 멘델의 연구 재료는 완두였습니다. 완두.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가 됐지. 이 완두를 선택한 것이. 그래서 이 멘델 아저씨는 무려 7년 동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일단 봄에는 붓으로 꽃가루를 발라주어서 이제 교배를 시킵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 여름에 완두콩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고 이 완두콩들을 여름에 다 땄다가 가을, 겨울 서늘한 시기에는 이제 연구실에서 완두콩을 분류한 거예요. 둥근 콩, 주름진 콩, 노란 콩, 초록 콩 등등등.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연구를 마치고 대중에게 공개한 논문의 제목은 식물 잡종에 관한 실험인데요. 잡종에 관한 뜻은 우리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됐었죠. 그리고 6번엔 봐보면 멘델의 연구 결과가 당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느냐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죠? 멘델의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이런 실험을 하기에 되려 적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을 한다라고 영상에서 나왔죠. 자,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8번 문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완두콩을 재료로 함으로써 이 멘델이 굉장히 행운아였다라고 얘기했다. 그지? 그러면 완두의 장점은 무엇일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완두는 일단은 굉장히 구하기가 쉽고 키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완두는 나중에 수확돼서 꼬투리를 딱 까면 안에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죠? 그다음에 대립형질이 분명하다 그랬는데 이 대립형질은 뭐 노란색과 초록색, 그 다음에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이런 식으로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바로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리고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실험과 통계가 굉장히 쉽다라는 장점이 있죠. 멘델이 안두 실험을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순종 얻기였습니다. 순종은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같은 개체를 얘기하는데요. 그와 상반되는 개념이 아까 우리 위에 등장했던 잡종이죠. 그죠? 자, 순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둥근 순종을 얻기 위해서는 둥근 콩끼리 계속 교배한 후에 주름진 콩이 나올 때마다 버리고 둥근 자손만 나올 때까지 계속 교배를 시켜서 둥근 완두 순종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멘델이 사용한 대립 형질은 총 7가지였고요. 여기에 우리가 보통 많이 활용하는 색깔, 모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자손에게 잘 드러나는 형질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는 거 하니 바로 우성이라고 하고요. 잘 드러나는 형질입니다. 그 반대는 열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우등생, 열등생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성이 절대적으로 좋은 형질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 자, 멘델의 유전 법칙 3가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멘델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칙입니다. 그죠? 이 3가지 첫 번째는 바로 우열의 법칙인데요. 현재는 법칙이라는 말 대신에 원리라는 말로 칭합니다. 예외인 사례가 몇 가지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분리의 법칙, 마지막은 독립의 법칙 요런데요.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차근차근 멘델의 법칙 3가지를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멘델이 찾았던 유전인자는 그때는 유전인자라는 말로 끝이 났는데 요즘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유전자인 DNA구나라는 중요한 사실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멘델의 연구를 이렇게 따로 한 시간을 빼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멘델 아저씨가 끈질기게 그 과학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이거든요. 과학하는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과학적 탐구 방법이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 설정을 한 다음 탐구를 설계하고 탐구를 수행하고 자료를 해석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는 이 과정을 멘델 아저씨가 가장 완벽하게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긴 기간 동안 이렇게 과학적 탐구 방법을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멘델이 근성, 끈기, 그 다음에 궁금증은 반드시 실험을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등 과학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잘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가장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완두가 왜 유전 연구의 재료로 좋았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 4개를 비워놨는데 책 176쪽에 봐보면 멘델 아저씨 그림 있는 거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씩 채워볼까? 완두는 일단 뭐가 뚜렷한고 하니까 대립 형질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단시간 안에 여러 세대를 관찰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손의 수가 많아서 그 통계가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재배하기가 아주 쉽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교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멘델이 완두를 실험 재료로 선택하게 된 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에는 선생님이 멘델과 완두콩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여러분 한번 작성해봐 라고 했는데요. 한 줄 정도쯤은 작성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